DK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교통사고 법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에는 적용되는 법규는 이제 불법행위법이 적용이 되고, 예. 불법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다. 근데 지금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지난 시간부터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교통사고 유형은 우리가 이제 실수로 상대방이 실수를 했거나 내가 실수로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들어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내가 실수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내 실수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면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톨트더라, 예. 교통사고법이더라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적용되는 법리들을 조금씩 알면 이런 경우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많이들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상대방이나 내가 법규 준수 의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빨간불 앞에서는 서야 되는데 안 섰다, 사고를 냈다. 네. 이런 경우가 법규 준수 위반 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브리치했다고 해요. 네. 그거를 안 지켰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법규 준수, 그다음에 법규 준수 의무 위반,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었어야 돼요. 예. 그 네. 네 가지 요건이 네. 다 맞아야 돼요. 맞아야지 네. 이게 인제 교통사고의 법리 근거가 딱 네.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인제 요렇게 네 가지 다 알아두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상대방이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요렇게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 때문에 손해가 났어요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인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염두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사고 날 때 그 증인이라든지 증거물 확보, 이제 네. 한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그렇죠. 이 않더라라고. 부분에서도 블랙박스 항상 네네.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형사 사건에서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증거 증인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기본이 되더라. 예. 나의 주장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니까.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이게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교통사고도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거 사고를 아주 내고도 피해를 네네. 보상 안 아주 해 주고. 희한한 경우에 인제 유형이라고 했는데, 뭐 고의도 있어야 되고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갑자기 한 번도 그 심장병력이 없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을 했다, 그래서 뭐 경련이 왔다, 그래서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과실로 낸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로 사고를 내면은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고의나 과실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인제 고렇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가족들을 보호를 해 주는 그런 보호막들을, 방어막들을 네. 적절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통상 그 미국인들을 보면 보험을 여러 층으로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기본으로 들고 계시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을 져주는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뿐만 아니고, 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그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PIP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뭐 무보험 커버리지라든지 UM이라고 하죠. 예. 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무보험 커버리지는 통상 뺑소니까지 같이 커버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다쳐 가는 경우도 커버를 해 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책임보험액이 3만 불밖에 없는데 내가 헬리콥터 타고 막 후송되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3만 보다 훨씬 더 넘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언더 이니셔드라고 해요. 인제 그것까지 커버가 되는 게 통상이더라라고 아시고요. 인제 네. 그런 거 살펴보시고 평소에 나와 내 가족들 적절히 보호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 초기에 또 보험 설명해 주실 때 이 네네. 이야기 네. 자세하게 해 주셨던 것 네, 함께 전부 같아요. 다 연동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딱 네. 떼놓고, 그때는 단면만 인제 잘 모르시니깐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제 좀 지나 보면은 전체가 다 연결되는 스토리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가 본다고 하면,
보험하고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도. 네네. 왜냐하면 이거 모든 거 다 하고도 또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때는 건강보험 이렇게 기긴해야죠. 그만큼 피해가 커져서 이 네네.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커버가 안 될 경우는 네. 건강보험까지도 이제 사용을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건강보험도 예 미국인들은 통상 그렇게 다 들어 놓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생명보험까지 들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요렇게 많은 그 중층의 이런 보호막들을 겹겹이 쌓아 놓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사고를 당해도 좀 이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그 보호막들이 하나하나 벗겨질수록 인제 마음이 다급해지죠. '나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 저 보험은 있는 거 맞아?'라고 인제 마음이 좀 인제 불안해지겠죠. 네, 예. 그런 경우 피하시려면 여유가 쪼끔 있으신 경우에는 인제 모든 보호막을 칠 수는 없지만 네. 하지만 "이 중에 일부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사실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오고 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과실로 인한 경우가 많다 네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 근거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여러분 모두 거의 성인 모두들 전부 다 운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차를 시동 걸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항상 위험에 노출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미국인들은 통상 여러 겹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 이민자인 저희들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자동차 보험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들어 놓으시는 게 좋더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제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규 준수 의무, 그다음에 의무의 위반 이렇게 쭉 한번 보기로 해요. 예예.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통상 이제 삼중 추돌 사고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네. XYG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세대가 같이 인제 차세대 XYG 추돌을 한 차세대가 건가요? 가는데 네. 네 인제 그 X라는 차가 제일 앞에 있고 Y라는 차가 있고 G라는 차가 있어요. 근데 인제 그 비가 내리는 날 차들이 하이웨이 선상에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X는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니까 X도 섰어요. Y도 섰어요. 네. 근데 G가 못 쓰고 가장 뒤에 있는 차가 Y라는 차의 뒤를 충돌을 하고 네. Y라는 차는 인제 서 있었는데 인제 너무 세게 충돌을 해 오니깐 앞으로 밀려서 X라는 차를 또 뒤를 이렇게 쳤어요. 예. 근데 그런데 보면은 X는 피해자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Y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Y는 그죠? Y가 가해자가 될 수 X라는 차의 있을까라는 그렇죠. 인제 X라는 의문이 차의 생기는 뒤를 거죠. 예. 일단 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는 네 X는 Y라는 차에 네가 내 차 쳤으니까 책임져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네. 처음에 사고 난 거는 이제 G라는 차가 네. 결국은 Y라는 네네. 차를 그렇죠. 추돌했기 때문에 그렇죠. Y차는 밀려서 X를 그렇죠. 치게 된 건데 그렇죠. X로서는 Y의 차에 의해서 받쳤으니까 뭐 그렇죠. 네. 거기서 좀 의문점이 네, 생기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게 우리가 법규 준수 의무가 있고 그 예. 의무 위반을 다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아. Y 같은 경우는 의무 위반을 다 지켰죠. 완전거리도 지켰고 그다음에 서라고 해서 앞차가 서서 나도 섰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네. 그죠? 정확하게 섰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뒤에서 받쳐서 아프고 또 앞으로 밀려서 또 받쳐서 더블로 앞뒤 다 깨지고 내 몸은 그렇게 망가졌는데. 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가 다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데 네. 만약에 Y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위반이 발생하면 그렇죠.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제 요런 거를 가리셔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오시는 분 그 손님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예. X는 Y에게만 손해배상을 낸다고 막 난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런 경우는 뭐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그게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한테 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G가 사고를 냈는데 결국은 이제 G가 인제 X가 먼저 그러니까 Y가 먼저 X의 차를 뭐 들이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좀 빠지겠죠. 예. 그래서 Y하고 G가 서로 간에 서로 핑거 포인팅을 해서 서로 블레이밍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 인제 잘 모르시고 뭐 "Y에게만 책임져라."라고 했다가 결국은 알고 보니깐 G가 책임이 있는데 근데 내가 처음에 했던 말들이 너무 강해서 아. 네. 네, 인제 나에게 역으로 쓰이는 경우도 그걸로 있었고. 인해서 다시 네. 법망에 얽힐 네. 수도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인제 잘 모르시면서 인제 뭐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져 볼까.' 이런 경우가 나에게 예. 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요런 거를 이제 전부 다 분별을 해 보시고 원인을 따져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현명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인제 이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 인제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경우에 right of way라고 하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 내가 도로에서 우선권이 있고 어떤 어. 경우에 양보를 해야 되는지 아마 대부분 다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그렇죠. 인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형하고 함께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은 빨간불에는 다 서야 되죠. 그렇죠. 스탑 사인에도 서야 돼요. 네. 대부분 아시죠? 근데 예. 이걸 안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려고 저 라인에서 내가 그냥 지나가리라고 노란불인데도 불구하고 휙 밟는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네. 그런 경우에 사고 많이 나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둘 다 그린 시그널인 경우가 있어요. 예. 한쪽은 좌회전, 한쪽은 직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는 비보 좌회전이라고 해요. 네. 항상 양보 의무가 있어요. 그때 right of way는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니까. 그렇게 그러다 사고 따져보시면 나면 좌회전하는 차량의 차량이 책임이 예, 전체 100% 책임이 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좌회전 차량은 분명히 프로텍티드 레프트 턴이에요. 그린 에러인데 상대방은 분명히 빨간불이죠. 네. 근데 그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증명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는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경우에는 참 괴롭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보호하시라고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통상 또 사고 나는 경우가 뭐 많이 나는 경우에 이제 좌회전하고 관련해서는 좌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좌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차선이 실수해서 그냥 직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아니면 경우도. 네 컨트롤을 못 하셔서 그냥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좌회전 하시면서 이 안쪽 차선을 지켜가서 가야 되는데 네네. 좌회전 한 다음에는 네. 그 바깥 차선으로 가다가 사고 나는 네, 네, 경우도 그런 있죠. 경우도 꽤 있으니까 예.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은 도로하고 큰 도로 개념이 있어요. 그죠? 예. 조그만 길에서 큰 길로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갈 때는 작은 도로 차량이 항상 양보해야 돼요. 아, 큰 도로 네, 차량이 네. 우선권이 네, 우선권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거기서 2일 나가는 스탑을 해야 돼요. 스탑 사인이 항상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예. 없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사고 많이 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손님들 되게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쇼핑몰이나 이제 주유소에서 이렇게 뭐 이제 주유를 하시고 쇼핑을 끝내시고 쇼핑몰에서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나가서 저쪽 좌회전 차선으로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좌회전해서 이제 큰 길에서 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내 앞에 있는 모든 차들이 난 나가라고 서줘요. 네. 네. 양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땡큐 하고 가는데 마지막 차선에 있는 차량이 양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예.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네. 그런 경우에는 큰 도로에 있는 차들이 우선권이 있고 네. 다른 차들이 양보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차선에 오는 차가 양보를 안 해주고 난 못 봤다고 하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억울하죠. 예. 네, 아예 다른 차들이 양보해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고 나는데 왜 내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아니다. 네. 예.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로운 건 아니다. 예. 네, 이 세상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 우회전은 뭐 앞에 빨간불이라도 네. 할 때 있잖아요. 네, 우회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서야 돼요. 빨간불이면. 예. 섰다가 가는 게 우회전이에요. 빨간불이면 무조건 서야 돼요. 스탑이에요. 뭐 경찰도 잘 안 지키는 법규이긴 하지만 네. 뭐 여러분들도 거의 안 지키겠지만 원래는 예.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간혹가다 신호등에는 노 턴 온 레드 뭐 이런 네, 신호가 네. 따로 붙어 네. 있는 데도 근데 있거든요. 그런 건 정말로 위험해서 일단 서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그렇죠. 돼요. 그린 시그널이 올 때까지 와야 돼.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이 동네에도 해리안지 예. 쪽에도 로얄레인 쪽에도 거기 35번에서 엑시트하는 라인에 로얄레인으로 진입하는 라인 보면 거기 노턴온 레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린일 때만 가실 수 있는. 예, 그럴 위험해서 때는 그런 거예요. 우회전일지라도 이 빨간불에서 못 하는 거네요. 네, 스페시피컬리 딱 막아 놓은 거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러다가. 네. 예. 음, 일단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자네요. 네, 그거를 위반하시는 순간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보통 이제 뭐 빨간불에서 파란불, 노란불은 알지만 네. 조금 복잡한 게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회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좌회전하실 때 네. 그런 어떤 차량 또 좁은 차량과 이 좁은 도로와 또 이 좀 넓은 도로에서 어디가 우선권인가는 잘 모르시는 경우 많거든요. 네. 잘 충분히 그럴 수 기억해 있죠. 네. 두셔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쪼끔 더 가 보면 네 인제 그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일드 사인 앞에서 이렇게 안 서시는 경우. 양보산. 양보산. 네. 네. 그 정도 하시면은 거의 다 가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더욱 빨리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